오늘의 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스토리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네. 우리가 오늘부터 네.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02-2000번대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잘 듣고 있냐 물을 거예요.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꼭 풀네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럼 나 전화 못 받았는데 인증 문자 못 보내겠네. 커피 쿠폰 받고 싶은데 못 받겠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뭐 인증 문자 뭐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라디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좀 응원의 그렇습니다. 메시지나 인증샷만 보내주셔도 샵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주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결국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는데 첫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한 발송을 예고했던 낮 12시쯤에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서한을 보냈는데 그게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한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한국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미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고요. 한국에 대한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했던 관세율과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고 만약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한다면 관세율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품목별로는 관세율이 50%도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이라는 점에서 주간 그 협상할 시간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주 정도 협상 시간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보내게 돼서 큰 영광이라면서 서한은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있던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따라서 뭐 위로든 아래든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고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서한이 관세 유예 연장을 의미하는 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서한 공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연장된 거라면서 협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통보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4% 내렸고요.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2%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한 건데요. 뭐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사실상 연장을 한 것이지만 교역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잠시 뒤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를 연결해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란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됩니다.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일단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지난 예. 3월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인 거고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40분 넘게 발언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출석해서 직접 소명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다른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예. 또 경호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120일 만에 다시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혹은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르면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자, 내란 특검이 이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렇게도 불렸었잖아요. 그랬죠. 김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도를 바꿔서 진술을 하면서 이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책임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한 건데요. 네. 경호처에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순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호처는 전현직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에 강력하게 나서라라는 지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흘 뒤 김 전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참석한 관저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공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고 강조한 게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어 경호관들이 총은 훨씬 더 잘 쏜다면서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경찰이 두려워할 거라고 말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3차례 전화를 해서 비화폰 기록에 대해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계엄 전후로 감춰졌던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이 하나둘 드러나게 될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추가 기소됐었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요.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제 오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그 사유를 설명했고요. 예.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이 애초 내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에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네. 앞선 구속영장 신문에서 특검은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노 전 사령관은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이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사퇴했어요.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중도, 수도권, 청년을 포용하기 위한 진짜 혁신을 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에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라면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2명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 요구를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이 2명이라는 거는 핵심 지위, 당시에 핵심 지위에 있었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애둘러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그래요. 예. 또 안 의원 측은 또 혁신위원 명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어요. 이재영 전 의원 등 30, 40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축이 된 천목회 회원을 명단에 올렸지만 지도부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당내 반응은 어떻게들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안 의원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한다면서 귀띔이라도 있었다면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 일각에서 책임감 없다라는 쓴소리도 있었어요. 예. 박정훈
전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에 이제 와서 친윤이 인적 청산을 거부해 그만두고 당대표 나간다고 한다면 예.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 이젠 정말 그만 보고 싶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뭐 애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친한계죠? 아, 예. 그렇습니다. 친하게 박정훈 의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친윤계로 규정하면서 지도부에 날을 세우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단한 것은 친윤들이다. 당 대표 여러 명 날린 것도 모자라서 혁신위원장도 붙였다 뗐다 마음대로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간신들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예.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할 발판으로 여겨졌던 혁신위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를 하게 됐는데 일단 지도부는 수습책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쇄신 동력이 많이 힘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당내 반응이 친하계 위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14개 나라의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대미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 파견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특사 가운데 한 명으로 내정이 된 건데요. 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여권 핵심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특사직을 부탁하니까 이를 수락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분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역시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미 특사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민주당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사 파견의 1차적인 목적은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지만 관세와 방위비 등 미국과의 현안 해결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자 간의 공식 채널 외에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 외에도 지금 14개 나라의 특사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에도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특사 인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라마다 민감한 외교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하는 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면서 최종 특사 명단은 일주일쯤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요. 중국 특사에는 박병석 전 의장 그리고 호주 특사에는 김진표 전 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방송 3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송 3법이요. 자,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건데요. 해당 법안은 KBS 이사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네.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 실시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3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신성범 의원은 이사회 국회 추천 몫을 명문화할 경우 정파와 진영 논리에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 방송사법 통과 현장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논란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이준숙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위해서 방송 3법의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던 겁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사무처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도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실무진을 통해서 즉시 확인을 했다면서 네. 이의를 좀 제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저는 준찬솔 삼형제의 아빠인데요. 그래서인지 10대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죠. 언론들은 왜 그랬을까에 집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인보다 남은 친구들을 챙겨야 한다고요. 지난해에만 200명이 넘는 10대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괜찮아. 너희 잘하고 있고 우리가 곁에 있을게.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